목적 없으면요 흐지부지 다 써요. 부부에게 중요한 거는 유대감이거든요. 나는 100만 원씩 하는데 얘 20만 원밖에 저축 안 해? 기분 나쁘거든요. 솔직히 저는 이제 방법은 다 알아요. 그거를 제 와이프한테 하라고 했습니다. 어떻게 하냐면요. 일단은 돈에 다 목적을 무조건 부여하고, 그 다음에 저는 이제 이체 통장을 따로 만들어 놨어요. 이게 이체 통장이라고 한, 일단은 첫 번째, 고정적으로 나가는 이체 통장 있죠. 이거를 별개의 통장으로 둡니다. 이게 뭐냐, 뭐 휴대폰비, 공과금, 뭐 보험료 이런 거 다 하는 게 있어요. 그럼 이 이체 통장을 저수지 통장이라고 저는 이제 명칭을 정하고 있는데, 이게 굉장히 좋은 겁니다. 예를 들어서 뭐 보험료는 매달 그대로 똑같이 나가고요. 공과금은 약간씩 변동이 있어요. 그렇죠? 그러면은 뭐 예를 들어서 이번 달에는 뭐 한 50만 원 나왔다. 이번 달에는 47만 원 나왔다. 뭐 이럴 수가 있어요. 그럼 저는 거기에 한 10% 정도인 55만 원을 매달 넣으라고 합니다. 그래서 적게는 뭐 한 4, 5만 원에서 많게는 7, 8만 원이 돈이 계속 재어집니다. 그거는 없는 돈이라고 생각을 해야 돼요. 없는 돈이라고. 그럼 그 돈을 언제 쓰느냐? 내가 생각지도 못한 돈이 정말 필요할 때가 있어요. 뭐 1년, 2년 지났는데 갑자기 급하게 병원, 뭐 예를 들어 아버지가 아프셔가지고 병원비 100만 원이 필요해. 근데 갑자기 내 주머니 나올 돈이 없어. 적금을 깨거나 이건 싫어. 그랬을 때는 거기 한번 열어봤더니 100 얼마가 있네? 이걸로 해결하고. 그럼 두 번째로는 아까 말씀드린 가정경제에 쓰는 돈을 따로 분리해야 됩니다. 이게 뭐냐? 집에 관련돼서 가족들이 공통으로 쓰는 거를 말씀드리는 거예요. 세제도 사고, 휴지도 사고, 우리 아이 뭐 옷도 사고, 뭐 이 가정경제에 쓰는 돈을 정확하게 얼마 정도인지를 좀 정하셔야 돼요. 그래서 이 돈 안으로 해결을 하는 겁니다. 이 돈의 목적을 부여하라고 저는 계속 말씀드리는데, 목적 없으면요 통장에 돈 있으면 그냥 흐지부지 다 써요. 뭐 각자 본인들이 관리를 잘하고 지출 관리 잘한다라고 하면은 좋을 텐데, 솔직히 이거는 저희가 같이 하세요. 각자 하세요. 답을 드릴 수 없는 게 사람마다 성향이 다 틀려요. 그래서 무조건 강요한다기보다 본인들이 그걸 원하면 어쩔 수 없어요. 대신에 스스로가 지출 통제를 할 수 있느냐, 이게 중요한 건데, 저는 개인적으로 반대입니다. 그래요? 네, 저는 개인적으로 네. 부부는 같이 공동 경제 생활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. 그럼요. 저도 그렇게 이유는 생각하죠. 우리가 단지 이 행복이나 이런 것들을 너무 돈에 국한지어서 볼 수 있는 부분은 아니고요. 부부에게 가장 중요한 건, 제가 이제 너무 오래 살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한 15년 사니까 부부에게 중요한 거는 그 유대감이거든요. 서로, 그리고 서로 이렇게 서로 이해하고 서로 삶을 공유하는 사람이에요. 같은 삶을 살아가는 동반자예요. 그런데 이 사람하고 나하고 돈은 따로 쓰고, 그렇죠. 우리가 생활은 공유하고 감정은 공유하고 몸은 공유하는데 돈은 따로 써? 이거는 저는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요.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. 저도 근데 그걸 맞는데 조심스러운 거예요. 괜히 돈 각자 쓰시는 분들이 무조건 같이 써야 된다라고 저희가 말을 못하는 이유가, 그렇게 얘기를 했다가 보다 효율적으로 쓰시려고 같이 쓰시는, 따로 쓰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으나, 그렇죠. 저는 득보다 실이 더 많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. 효율적이지는 잘 모르겠으나 감정적인 부분들은 서로 같이 하시는 게 맞고요. 서로 각자 돈을 버신다. 그래서 공동생활비 같은 것들은 한 계좌에 넣고 따로 관리하신다. 뭐 이거는 가능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. 서로 가족끼리 조금씩 견제하고 감시하는 것들은 좀 필요하다고 보여지고요. 그렇기 때문에 내 그 지출에 대한 욕구를 서로 간에 좀 견제하는 것들이죠. 그래서 돈에 대한, 지출에 대한 통제들을 서로 간에 하는 것들은 그렇죠. 건강하다고 생각이 듭니다. 지출은 무조건 통제가 있어야 돼요. 우리는 왜냐면 어릴 때 부모님한테 그 돈에 대한 교육을 못 받았기 때문에 돈을 어떻게 관리해야 되는지를 잘 모르세요. 그렇죠. 이거는 30대, 40대 다 똑같습니다. 물론 저도 완벽하다고 할 수 없고 모든 사람이 완벽한 사람은 없지만, 이거를 배운 적이 없기 때문에 그냥 돈이 있으면 써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, 그러면 통제가 안 돼요. 그 어릴 때 그나마 통제를 다들 해보셨을 거예요. 용돈 받았을 때는 해본 적은 있어요. 왜? 내가 용돈을 받았는데 한 달 용돈이 30인데 일주일 만에 20만 원 썼네? 나머지 10만 원 가지고 3주를 버텨야 되네? 했습니다. 근데 내가 성인이 되면은요, 그 통제를 안 해요. 그 통제의 사슬을 풀어버립니다. 왜? 돈이 내가 벌면은 다 쓰고 싶어요.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다시 시작을 해야 돼요. 왜냐면 아직 돈에 대한 부분에서는, 그러니까 성인이지만 돈에 관련돼서는 저희가 봤었을 때는 아직도 어린이처럼 그냥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으세요. 그러면은 그렇죠. 좀 더 돈에 대한 개념을 갖고 이 돈이 얼마나 중요한지도 알고,
물론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 안 쓰라는 게 아니고 정말 불필요한 것들. 그래서 돈의 목적을 딱 정한 다음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가정경제에 쓰는 거 얼마만큼 딱 정한 만큼, 뭐 이거는 얼마만큼 정한 만큼의 지출을 딱 정하고 나서 남는 돈 가지고 어떻게 모을 건지, 그리고 아까 얘기했지만 돈 관리를 각자 하면은 그게 있죠. 내가 50을 쓰든 100을 쓰든 몰라요. 네. 저축은 이만큼밖에 안, 조그만한지 많이인지 몰라요. 그러면은 내가 이게 손해가 생길 수 있어요. 왜냐면은 나는 100만 원치 하는데 얘 20만 원밖에 저축 안 해? 그러면은 기분 나쁘거든요. 같이 사는데. 그래서 저도 같이 돈을 모으는 거는 찬성하지만 또 성격상 또 어떤 가정들은 무조건 우리 각자 할 거야 이러지만 어쩔 수 없죠. 네.